가족을 감동시키는 표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가족을 감동시키는 표현은 어렵지 않아요. 입이야 코 밑에 있지요. 그런데 이 코 밑에 있는 입을 말할 때 어디를 많이 사용해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음성이 다 달라져요.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성의 있게 말하면 돼요. 그러면 통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통찰. 복잡한 문제에 시달릴 때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대안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리고 머리만 아파요. 그럴 땐 어떻게 하면 좋겠나요? 푹 잠을 자라. 푹 잠을 자라. 자고 나면 그 다음에 깨끗해지니까 창의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신이 문제 해결점을 도출해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게 떠오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번뜩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것은 지금 머리를 쓰고 고민을 하고 있는 이 문제에서 살짝 피해서 다른 관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머리를 쓰게 되면 이쪽 거를 놨잖아요. 일단 놓고 이쪽에 대한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되면 오히려 놓고 있었던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이 이쪽에서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그 문제에만 매달려서 애를 태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시어머님하고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럴 때 어떻게 어머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괴로워하고 막 머리가 아프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탈피를 해야 될까 하고 고민을 했는데 한잠 자고 났더니 그래, 어머님이 오죽하면 그러셨겠어? 이런 이제 이해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지. 어머님이 사실 때 혼자서 아들 하나를 키우느라고 이러이러하게 고생을 하셨다는 얘기를 했었지. 그러니 얼마나 거기에 대한 그 기대가 컸겠어. 그런데 이제 다 키워서 살아보니까 아들은 대화를 아내하고 많이 하지 엄마하고 많이 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어. 그래서 그러셨겠지. 이해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집 할머니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하게 사신 분이야. 내 어머니라고 생각하면서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이웃집 할머니라고 한번 생각하면 내가 그분에게 많은 동정과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어머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욕심이 앞을 가려서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통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나갈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조 해리의 창이라는 이론을 통해서 가족 간의 원만한 갈등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교류의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가족은요, 가족이지만 서로 달라요. 그 다른 게 외모로 생김새만 다른 게 아니고 마음 씀씀이가 달라요. 그래서 큰아이와 작은아이, 남편과 아내, 시부모님과 또 그 자녀와 손자들 모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가족의 마음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마음은요, 크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상심이고요. 상심. 둘째는 중심이고요. 셋째는 하심인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상심만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중심만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심만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은 모두
상심, 중심, 하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쪽으로 발전이 되어서 그걸 많이 사용하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상심도 있죠. 그리고 중심도 있죠. 그리고 하심도 있는데 저는 제가 저를 볼 때 굉장히 하심이 발달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추워서 이불을 덮을 때도 같이 자는 사람이 춥지 않을까? 이불이 벗겨지지 않았을까?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상심만 있는 사람은, 상심이 많은 사람은 어떠냐 하면 우선 자기 덮는 것만 신경 쓰지 옆에 사람 거는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하심이 많은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참 그 사람은 사람이 됐어, 인간미가 있어, 이런 소리를 주로 듣게 되고 손가락질을 받거나 욕을 먹지 않는 그런 타입이 되게 하심이 발달된 사람이에요. 그럼 중심은 어떠냐? 기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기준이 딱 정리가 돼서 앞으로 전진을 하는 타입이죠. 다시 말하면 강의를 하는 강사가 돈벌이가 많이 되는 데가 있어서 그쪽으로 홀딱 갔다. 기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강의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면 괜찮은데 그게 아닌 다른 부류로 돈을 벌게 된다고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간다는 것은 기준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업가가 돼야 되지 교육자가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자는 교육을 하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부수적인 수입으로 사는 거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돈벌이가 잘 되는 다른 파트를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가게 된다면 그거는 조금 흔들리는 사람이다. 기준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그 정주영 회장님이 대통령 후보로 나갔을 때 사람들이 돈도 벌고 권력도 잡으려고 하느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돈도 벌고 권력도 잡으면 좋죠. 그런데 하늘은 한 가지만 준다는 거예요. 돈을 주면 돈, 권력을 주면 권력이지 두 가지를 다 한 사람에게 주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있으면 사업으로 개성을 해서 발전하면은 되는데 거기에 그 정치를 하는 사람한테 불이익을 당하다가 보니까 화가 나니까 나도 그러면 정치를 해버리고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기준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상심은 어떤 거예요? 상심은 전문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내 분야에 실력과 능력을 갖추었느냐? 그럼 상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분야의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정과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이러면 뭐 나쁠 거 하나도 없죠. 그런데 자기 분야에 대해서만 남보다 다르지, 월등하지, 남의 분야는 그분이 월등하거든요.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분야에 자기가 월등한 거에 대한 것만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고 우쭐댄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참 꼴불견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심이 있는 사람은 어떠냐? 자신감이 있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고 추진력이 있고 의욕이 넘치고 이게 이제 상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중심이 있는 사람은 주관이 뚜렷하고 분별력이 있고 옳고 그른 거를 가릴 줄 알고 그 다음에 책임감이 있고 의지가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하심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의가 바르고 겸손하고 감사할 줄 알고 상대를 존중할 줄 알고
봉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심이 발달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상심은 있는데 하심이 부족한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요. 자만심이 생겨요. 자신감만 있는 건 좋은데 자만심은요, 결국 자기를 망치거든요. 자망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만심이 있고 교만하고 도도하고 착각에 빠져서 남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가 바로 상심은 있는데 하심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중심이 흔들리면 어떠냐 하면 불평불만을 잘해요. 사실은 모든 결정을 누가 해요? 자기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해도 내가 어쩌다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거든요. 어쩌다 만나겠뇨. 눈은 똑바로 뜨고 제정신 가지고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평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불평하는지도 모르고 불평을 하고 있어요. 이 직장에 취직을 해서 다닐 때도 내가 돈을 받고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직장에 다니면서도 그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받는 건 한 달에 한 번밖에 없고 일은 매일매일 하게 되니까 공짜로 일해주는 걸로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불평불만이 늘어나게 되고 일도 너무나 많다든지 뭐 사람 취급 안 하고 일꾼 취급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불평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불평불만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책임 전가 회피를 잘해요. 책임 전가 회피. 내가 잘못한 거는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건 제 잘못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도망가려고만 해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던가 이렇게 이제 그 책임 전가 회피를 잘한다. 그 다음에 충동적이에요. 충동적.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풍요롭게 살고 싶으면 사업가를 만나라. 그럼 사업가를 만나면은 잘 될 때는 영화를 누리다가 또 사업이 잘 못 되게 되면은 와장창 들어먹게 되겠죠. 그럼 뭐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게 되는 이런 기폭이 큰 삶을 살게 된다. 그런데 제가 장성 부인들을 강의하러 갔던 적이 있어요. 스타죠, 스타. 그럼 군에서 스타가 되려면 얼마나 힘든 걸 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스타의 아내들이 모여 있는데 그 스타의 아내들은 남편이 어떠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이 직업을 택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목숨 하나 바치겠다고 생각하고 선택했다는 건 싹 잊어버리고 남편의 위치가 올라가게 되니까 거기서 영화를 누리려고 한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부하를 내부한 것처럼 집에 왔을 때도 막 시켜먹고 부려먹고 사실 그 군인은 남편의 부하이지만은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집에 오면은 잡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막 부려먹는단 말이죠. 이런 거는 바로 충동적으로 그 순간 자기가 기준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하심이 발달된 사람은 발달됐는데 상심이 부족한 거예요. 하심은 발달됐는데 상심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요. 무능력해요. 사람은 좋은데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래서 이제 취직을 못하고 있을 때 좀 자리 좀 알아봐 달라 그러면 뭘 할 줄 아십니까? 그냥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는
뭐든지 다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말하고도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무능력한 것의 소치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참 잘합니다. 이거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요. 하고 얘기할 수 있을 때 무능력하다는 소리를 안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의가 발라도 자기가 나름대로의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예의를 바르게 하면은 아주 겸손하게 보이는데, 자기가 갖추어야 할 능력과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게 되면은 비굴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똑같은 경우인데 달라요. 이런 경우에는 비굴하게 보이고, 이런 경우에는 예의가 바르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기준이 어떠냐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극적이에요. 소극적이에요. 뭐든지 적극적으로 한 발 들여놓고 물에 빠지더라도 탁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관망을 잘 하는 타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를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라든가, 이거를 했다가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자꾸 걱정이 먼저 앞서서 진행을 못하는 타입, 소극적이에요. 그 다음에 우유부단해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라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은 예전에는 상가에 가면 밤을 새우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 밤을 새우고 오면 거기서 밤을 새우고 오면 그 이튿날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밤을 새우고 오면은 회사에 나가서 일에 지장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내가 왜 당신은 내일 중요한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하느냐 하고 채근을 하죠. 그게 바로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결단을 그 자리에서 내리지 못하고 상대방 눈치만 보다가 결국 밤을 새우게 되는 이런 경우죠. 그 이튿날 회사에 나와서는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그 상사에게는 채근을 당하고 이런 경우가 이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보게 되면 우리 남편은 상심이 많이 발달된 타입이고요. 저는 하심이 많이 발달된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은 둘이 다 있고요. 그러면 우리 남편이 있지 않다면 제가 발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등을 밀어줘야 되거든요. 당신은 잘해. 한번 해봐. 당신 아주 좋던데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바람에 얼떨결에 하게 되는 거예요. 하고 나면은 발전하게 되는 거죠. 또 칭찬해 주면 또 발전하고, 칭찬해 주면 또 발전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둘이 똑같이 상심만 있는 사람이 만나게 된다면 적이 많아져요. 그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런데 남편이 상심이 발달돼서 인간관계 쪽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인간관계에 부족한 점은 아내가 보완을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나는 것이 오히려 보완 효과가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는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거를 잘 조화를 이루어서 살게 되면은 오히려 나와 다른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화를 더 잘 이룰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서로 다른 가족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보완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상대를 더 대접하고 존중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